안녕하세요. 오피스 365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오피스 365의 이해부터 활용까지 오피스 365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진행하게 된 강사 송윤입니다. 온라인상이지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강의는 오피스 365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오피스 365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시작해서 오피스 365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의 활용까지 오피스 365에 대한 전반을 주제로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막 오피스 365를 시작한 사용자라면 오피스 365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본 강의를 통해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첫 강의로 오피스 365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다루게 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오피스 365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피스 365는 개인 사용자인지 중소기업인지 엔터프라이즈 기업인지에 따라 다양한 플랜이 제공이 되는데요. 오피스 365에서 어떤 플랜들이 제공되는지 그리고 또 나는 오피스 365의 어떤 플랜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피스 365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끝나고 나면 오피스 365에 로그인해서 실질적으로 오피스 365를 사용해 보실 텐데요.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해서 오피스 365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365의 배경 테마를 설정한다거나 개인 암호를 변경한다거나 오피스 365의 개인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 살펴보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피스 365를 사용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길 경우 오피스 365의 도움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오피스 365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365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우리의 업무 방식과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업무 방식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로 인해서 매주 직원당 5.3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3분의 2의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해답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고 하고요. 42%의 사람들이 최소한 매주 한 번은 잘못된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적절한 정보와 전문 지식을 찾느라 매일 2시간씩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평균을 낸 것이겠지만 이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의 낭비, 에너지의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수치만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나? 와닿지 않으실 테니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로 인해서 많은 업무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것과 관련된 설명인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일정표는 영업팀 이 팀장의 하루 일정표예요. 이 팀장님은 아침에 출근해서 잠깐 미팅을 한 다음 고객사 미팅을 위해서 1시간 정도 이동한 다음 광화문에 있는 A사에 도착을 했어요. 미팅을 30분 정도 하고 다음 고객사의 미팅 장소로 이동할 때까지 공백 시간이 좀 많이 남게 돼요. 그러나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남는 시간을 주변에서 그냥 보내게 되죠. 다음, C사로 미팅을 하기 위해 다시 이동하는 시간에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이동 시간도 있지만 남는 공백 시간이 발생하게 되고 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자, 3건의 미팅을 마치고 난 후 회사로 돌아와 미팅을 하면서 받았던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하기 위한 자료를 정리한다거나 하루 종일 밀려있던 업무를 처리하느라 야근을 하고 10시쯤 퇴근을 하게 되지요. 물론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만약 이런 하루였다면 이 팀장님의 하루 일과를 시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지요. 어쩔 수 없이 소요되어야 했던 회의 시간 2시간 30분 그리고 이동 시간 2시간 그런데 중간중간에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았을 공백 시간이 3시간 정도 있게 되었지요. 자,
그리고 회사로 돌아와 야근을 한 시간이 4시간이에요. 만약 저희가 이 공백 시간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면 퇴근을 하는 시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었겠지요. 요새는 스마트 워킹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왜 공백 시간에 업무를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스마트 워크를 할 수 있는 기기의 서포트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예전의 업무 방식이라면 공백 시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버리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로 인해서 낭비되는 시간들을 세이브하려면 스마트 워킹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스마트 워크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저는 매일 경제용어 사전에서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스마트 워크란 종래의 사무실 근무를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 개념을 뜻한다. 스마트 워크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 영상회의 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원격 근무, 재택 근무 등이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모두 스마트워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많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이해들 하고 계실 거예요. 만약 스마트워크가 가능했다면 방금 전 이 팀장님은 그 공백 시간 3시간을 업무에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스마트워크가 가능해진다면 우리의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조금은 감소가 될 것입니다. 라는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다양한 기업들이 스마트워크를 업무에 도입하고 있지만 한 가지 예로 포스코에서는 스마트워크 센터라는 걸 구축해서 본인의 고정 좌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워크 센터에 출근해 본인이 앉고 싶은 아무 자리에서나 업무를 진행하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스마트 워킹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짧은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스마트 워크를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이준호 과장. 스마트폰과 함께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스마트 워크가 생활화되어 아침에 일어나 사무실로 출근할 것인지 외근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오늘 하루 일정을 점검합니다. 아침 출근길에 어제 메일과 새로 수신된 메일을 확인하고 미팅 요청의 경우 일정을 확인한 후 수락을 합니다. 출근과 함께 오피스 365에 접속하면서 하루의 업무가 시작됩니다. 팀 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프로젝트 요약과 뉴스피드를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파악합니다. 요청 메일이 있어 메일 발신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메신저로 바로 답변을 합니다. 오후 미팅에 팀 동료인 정미애 씨를 초대하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인 링크 온라인으로 그녀가 현재 대화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문의를 하는데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파트너사와 회의 때에도 오피스 365 쉐어포인트 온라인에서 문서를 확인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회의 시 나왔던 내용도 그 자리에서 바로 반영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미팅에 참석하지 않은 사무실 직원들에게도 바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365의 링크 온라인으로 이제 오프라인 회의와 함께 다른 장소에 있는 직원들과도 온라인 회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신저와 컨퍼런스 콜, 화상 회의, 그리고 PC 화면 및 어플리케이션 공유 등의 다양한 기능을 링크 온라인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업무는 쉐어포인트 온라인에 저장이 되고 바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협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로잉한 문서의 변경사항을 뉴스피드를 통해 확인하고 내가 해야 할 작업을 체크를 한 후 바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객과 미팅 전에 미팅 내용을 검토하던 중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전문가 검색을 통해 담당자를 찾고 담당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링크 온라인에서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전화 한 통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간 보고를 위해 쉐어포인트 온라인을 통해 각 담당자들이 올린 데이터를 취합하고 확인한 후 담당자들과 함께 동시에 문서 작업을 해서 빠르게 주간 보고를 정리합니다. 업무가 모두 끝나면 오늘 업무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야머 글타래에 남깁니다. 퇴근길에 팀장님의 댓글을 확인하고 보람을 느끼며 집으로 향합니다. 스마트한 협업 시스템을 지원하는 오피스 365는 시간과 장소를 지배하는 새로운 업무 혁신의 메신저이자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365일 내가 있는 곳이 오피스가 되는 스마트워크의 중심 오피스 365. 동영상의 주요 골자는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영상에 나오는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는 강의를 듣고 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지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이었던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설명 이 정도 마치고요. 두 번째로 3분의 2의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해답이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건설사에 수업을 갔는데 건설사에서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마무리까지 아주 잘 진행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동일한 유사한 프로젝트가 다른 해외에서 생겨서 그때의 노하우를 살펴보기 위해 자료를 찾았더니 자료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근무했던 직원이 그만둔 경우도 있고 직원이 있더라도 그때 업무를 진행하면서 기록해놨던 파일들이 이곳저곳에 모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찾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만약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명이 한 번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가 있었다면 그곳에 모든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었을 테고 그 물리적인 위치만 알고 있다면 언제 어떤 프로젝트가 다른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더라도 그때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노하우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었겠지요.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데이터 저장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는 설명 드렸고요. 마지막 42%의 사람들이 최소한 매주 한 번 잘못된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자료는 각 부서의 실적을 정리하는 자료예요. 자, 이걸로 이제 뭐 차트도 만들고 CEO가 볼 수 있도록 한눈에 시각화해서 자료들도 정리를 하게 되지요. 가장 중요한 건 각 팀에서 이 로우 데이터를 취합하는 작업을 해야 할 텐데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 각각의 담당자들이 자료를 올리고 그 자료를 다시 팀 내에 누군가가 취합을 하고 취합된 자료를 다시 이렇게 각 부서 데이터를 받아서 취합하는 누군가가 있지요. 몇 번에 걸쳐서 데이터의 취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가 취합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CEO라면 내가 이 회사의 대표라면 빠르게 정확한 데이터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걸 토대로 뭔가 의사결정을 내리고 싶을 텐데 실적 한번 가지고 와봐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면 계속해서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었을 뿐 이렇게 우리가 업무를 진행할 때
이런 식의 작업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잘못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업무에 걸리는 시간도 역시나 더 많아지게 되겠죠. 만약 각 팀의 담당자들이 공유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누구나 동시에 접속해서 본인 팀의 데이터들을 업로드할 수 있었다면 파일 하나만 한 장소에 올려놓으면 데이터 취합은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기존 업무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드린 건데 이 문제점이 결국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새로운 업무 방식에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의 업무 방식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몇 가지를 짚어보았으니 다른 문제로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다양한 저는 서비스, 오피스 365의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서비스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라고 생각하셔도 되세요.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메일 당연히 있어야겠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당연히 메일 서버도 구축해 놓았고 본인 회사의 메일 계정도 쓰고 있겠지만 중소기업이라든가 소기업의 경우는 회사의 메일 서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용 메일들을 쓰는 경우 많이 있죠. 그리고 뭐 대용량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회사의 메일이 있더라도 이런 상용 메일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자, 일단 업무를 수행할 때 이메일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겠고요. 두 번째로 문서를 관리할 때 본인 로컬 디스크에만 저장하지 않죠. 웹하드에다가 저장을 해서 활용하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웹하드를 유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드롭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죠. 다음 업무상 메신저 사용하고 있잖아요.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라면 사내에서 사용하는 메신저가 있겠으나 특별히 그런 서비스를 쓰고 있지 않다면 카카오톡, 네이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주고받는다. 우리 회사의 중요한 업무 내용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지요. 보안의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업무상 메신저는 쓸 수밖에 없잖아요. 업무 편의를 위해서 일단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우리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라 화상회의를 좀 진행을 해야 돼요. 온라인 화상회의를 좀 진행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 만약 그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지요. 자, 그래서 비용을 들이기 어려우니 뭐 스카이프라든가 네이톤이라든가 이런 무료 서비스들을 사용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요. 자, 그리고 기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오피스 프로그램이 있지요. 하지만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새 버전을 구매하고 업그레이드 하느라 신경도 써야 하고 그때마다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겠지요. 자, 그리고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이런 모든 업무 관련 서비스들을 사용을 할 때 보안이라든가 네트워크 관련 문제라든가 서버 관리라든가 이런 관리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할 텐데 중소기업에서 이런 것들까지 완벽하게 시스템으로 구현해서 활용하기란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지요. 자, 그래서 보면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서비스들을 보안의 문제가 없도록 관리가 완벽하게 되도록 지원이 된다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어지겠지요. 그렇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도 필요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로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분이라면 머리가 많이 아프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업무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존 업무 방식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많은 서비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오피스 365가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여기까지 왔네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업무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업무 프로그램이라든가 서비스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오피스 365인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오피스 365는 조직에 필요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와 같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에서부터 업무에 필요한 메일, 일정, 그리고 문서 관리, 협업, 화상회의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내 업무 문서에 접속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오피스 365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세요. 오피스 365를 그냥 온라인 상에서 사용하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오피스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존의 오피스라는 개념이 문서 작성을 위해서 저희가 늘 사용하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거지요. 하지만 오피스 365는 이 오피스 프로그램 이외에 업무를 진행할 때 필요한 모든 서비스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거지요.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업무를 진행하는 스마트워크가 가능한 도구가 되지요. 자, 그럼 오피스 365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셨으니 오피스 365의 다양한 플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 365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정용, 그리고 비즈니스용, 교육용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플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product.office.com으로 접속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접속해서 저 조금 더 정보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접속해서 제품이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보시면, 자, 내가 회사에서도 오피스 365를 쓰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정용이나 개인용 카테고리에 가서 보시면, 자, 그래서 오피스 365에 다양한 플랜들이 있습니다. 설명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피스 365가 스마트 워킹이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구나. 내가 업무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들을 이제 오피스 365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셨으니까 오피스 365에 직접 로그인해서 오피스 365에서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365에 로그인 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실행하신 다음 portal.office.com 이라고 주소를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내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엑셀 문서를 작성한다. 그럼 엑셀 프로그램을 띄우고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는 portal.office.com에 가시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문서도 만들 수 있고 메일도 확인하고 내 일정도 확인하고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내 문서도 관리하고 이런 모든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portal.office.com 오시면 이제 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접속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접속한 저는 여러 개의 계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중 데모를 보여드릴 아이디를 선택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설정에 따라 아까 보신 그 로그인 화면에서 바로 로그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설정되어져 있는 메인 화면이라 이런 곳으로 이동을 해서 로그인 되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찌 되었건 본인의 메일 주소 그리고 패스워드 설정하시고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처음 오피스 365를 도입했다 그러면 사용자가 처음 로그인할 때 암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설정을 대부분 해 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로그인하면서 본인이 사용할 암호를 세팅하셔도 하실 수 있죠.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오피스 365의 메인 화면이고요. 오피스 365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타일들이 되는 거죠. 정말 많죠. 이제 내가 업무를 진행할 때 매일 쓰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말고도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서비스들 각각에 대한 설명은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portal.office.com에 로그인 하시면 메인 화면이 보여집니다. 보셨고 저희가 방금 전에 오피스 365에 다양한 플랜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플랜을 사용하고 있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상단의 설정 버튼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 내 앱 설정에 오피스 365를 클릭하시면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 365의 구독 정보가 나타날 거예요. 구독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지금 저의 경우는 오피스 365 엔터프라이즈 E3 플랜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궁금하다면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 365의 플랜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설정 설명드렸고요. 다시 오피스 365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럼 어디서 작업하고 계셨건 왼쪽 상단에 있는 오피스 365를 클릭해 주시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죠.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앱들을 클릭해서 서비스를 쓰실 수도 있지만 화면 왼쪽 상단에 앱 시작 관리자라는 버튼이 있어요. 클릭하시면 이 안에서도 앱을 실행하실 수가 있죠. 나중에 오피스 365의 개인 환경 설정을 할 때 이 앱 시작 관리자를 사용자 지정하고 이런 자세한 방법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은 오피스 365 처음 로그인하신 거라 전체적인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를 중점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알림이 있는 경우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서 현재 알림이 존재한다라는 걸 표시하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클릭해 보면 지금 경우에는 플래너 내 앱에 목록이 포함되어졌다. 뭐 이런 알림이 하나 있네요. 확인이 끝나고 나면 모두 해제 버튼을 눌러서 해제시켜 주시면 알림이 사라지게 되죠. 오피스 365를 사용하다가 내가 알아야 하는 어떤 정보들이 있다면 알림이 올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설정 버튼 다양한 설정들인데 나중에 오피스 365의 개인 환경 설정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도움말 버튼, 그리고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여기서 보여지죠. 오피스 365를 사용하시게 되면 내 PC의 개념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든 포털.office.com에서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만 된다면 그게 그냥 내 PC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내가 업무상 활용하는 머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해서 쓰다가 만약에 로그아웃 하고 싶다. 그럼 본인 사진이 들어가 있는 계정 정보를 누르고 로그아웃 메뉴를 실행해 주시면 되죠. 이 안에서 본인의 계정도 볼 수 있고 본인의 사진이라든가 정보 등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의 경우는 계정에 설정되어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여기서 내 개인정보가 보이고 다른 PC에서 포탈에 접속한 경우 여기서 로그아웃 하는구나 정도 이해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 밑쪽으로 최근에 사용한 온라인 문서, 원드라이브에 사용되고 있는 폴더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죠. 자, 그리고 다양한 오피스 365에 있는 문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란이 상단에 보입니다. 까지 보셨어요. 오피스 365 메인 화면 구성이었고요. 다음은 프로그램 설치 한번 살펴보죠. 오피스 365에 로그인해서 이 서비스들을 클릭해서 클라우드 온라인상에서 서비스들을 쓰실 수도 있고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온라인 버전보다는 설치형 버전이 기능을 훨씬 더 많이 강력하게 제공을 하겠죠. 그래서 오피스 설치와 한 가지 더, 오피스 365의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스카이프 포 비즈니스 역시 설치해서 사용하셔야 되세요. 이렇게 오피스 365와 함께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설치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화면 오른쪽 상단 오피스 2016 설치를 클릭해서 바로 오피스 2016 설치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바로 밑에 있는 다른 설치를 클릭해보면 설치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그리고 설치형 원노트, 액세스 퍼블리셔, 그리고 비즈니스용 스카이프, 아웃룩도 메일 일정, 연락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가 되죠. 그리고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까지 설치가 되는구나 확인하시고, 오피스 버전은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가 오피스 어느 버전을 업무 표준으로 쓰고 있는지에 따라 2013, 2016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가 될 텐데, 만약 다른 버전을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화면에 들어오셔서 하단에 보시면 2016의 경우는 2014맵으로 설치라는 메뉴가 있을 거고요. 13의 경우는 16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피스 버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치 버튼을 누르면
설치가 시작되지요. 설치 과정은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충분히 직관적으로 제 설명 없이도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예상되니까 좀 제외하고요. 로컬에 컴퓨터에 이렇게 설치하는 거 말고 모바일 기기에 설치를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각각의 모바일 기기,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탭이라든가에서 앱스토어에 가서 오피스 365와 관련된 앱들을 찾아서 설치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화면은 왼쪽에 보시면 전화 및 태블릿이라는 메뉴가 있죠. 전화 및 태블릿에 가서 본인의 태블릿 기종 그리고 전화 기종을 클릭하시면 해당 기종에 설치할 수 있는 앱들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하도록도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오피스 365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설치해 와서 손쉽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설치할 수 있구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디에 있건 오피스 365 메인으로 가시려면 오피스 365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개수가 컴퓨터 5대, 그러니까 오피스를 5대 기기에 설치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회사에 있는 컴퓨터,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컴퓨터, 뭐 내 개인용 컴퓨터가 있다면 개인용 컴퓨터, 집에 있는 컴퓨터가 있다면 집에 있는 컴퓨터, 이런 식으로 5대까지 오피스를 설치하실 수 있고, 모바일 기기도 전화기하고 태블릿 따로따로 5대까지 설치하실 수가 있어요. 난 탭도 있고 전화기도 가지고 있다. 그럼 두 군데 모두 당연히 설치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5대씩 총 15개의 디바이스에 오피스 설치가 가능합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 설치까지 살펴보셨으니까 오피스 365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실제로는 이게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오피스 365에 로그인하고 나면 다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이 중에 메일, 일정, 사람, 그리고 작업은 설치형 프로그램 아웃룩에 포함되어져 있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업무상 메일을 확인하겠다? 그러면 포털.오피스.com에 오셨다면 이 안에서 그냥 메일 클릭하셔도 되고, 내 개인 일정 등록해 놓은 거 보겠다 그러면 여기서 일정 보셔도 되는데, 아웃룩을 설치해 놨다 그러면 그냥 로컬에서 아웃룩을 실행해서도 메일이나 일정이나 내 개인적인 연락처, 사람이나 내 작업 등을 관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다음에 진행될 교육 내용이 이 아웃룩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지금은 처음이신 분들 메일 관리를 꼭 아웃룩으로만 하시는 건 아니니까, 처음이신 분들은 오피스 365에 로그인한 다음에 여기서 메일 확인하고 내 일정 등록하고 확인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업무를 진행하다가 필요한 거래처 직원들이나 이런 연락처를 여기다 등록하고, 작업을 내가 오늘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는지 작업을 여기다 등록하고 관리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이 4개의 타일에 대한 기능은 컴퓨터에 설치되어져 있는 아웃룩에서 제공이 됩니다 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참고로 어느 서버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런 것까지 엔드 유저가 알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렇게 메일 일정, 사람, 작업과 관련된 이 아웃룩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익스체인지 서버라는 걸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익스체인지 서버 하에서 이런 서비스들이 사용이 됩니다. 설명드렸어요. 다음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원드라이브하고 쉐어포인트예요. 먼저 원드라이브부터 볼게요. 원드라이브는 내 문서를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소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웹하드 아시죠? 웹에다가 데이터 저장할 때 웹하드 많이 쓰시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업무 방식이 파일을 작성한 다음 내 로컬,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데 저장을 했다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에 저장해 놓은 건 내 전화기에서 그 문서를 확인하고 내 탭에서 확인하고 외근을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잖아요. 클라우드에 문서가 저장이 되어야 어느 디바이스에서나 어느 시간과 장소에서나 문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문서는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로컬 문서 저장 당연히 가능하지요. 하지만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이유는 스마트 워킹이 가능하도록 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원드라이브에 대한 자세한 활용 방법 이런 것들도 강의가 진행이 될 거니까, 지금은 원드라이브는 클라우드 문서 저장 공간입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쉐어포인트는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뭐 TFT가 만들어졌다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됐다거나 이런 경우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 생기는 문서라든가 커뮤니케이션 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정보들이 한 곳에 기록되어 관리될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지요. 그런 걸 제공하는 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번 예를 들어 들어가 볼게요. 쉐어포인트에 들어가 보면 내가 접속할 권한이 있는 다양한 사이트들이 보여져요. 이 중에 HR 리소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사이트는 제가 문서도 공유하고 일정도 공유하고 그리고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커뮤니케이션도 공유가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사이트의 구축은 꼭 IT 어드민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트의 담당자가 권한만 있다면 마음대로 사이트를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IT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그 프로젝트의 구미에 맞게 그 TFT의 구미에 맞게 사이트를 개설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팀 내에서 공유해야 할 일정이 있다. 그러면 팀 캘린더를 만들어서 함께 알아야 하는 일정들을 살펴볼 수도 있고 팀이 공유해야 되는 주요 링크들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사진을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업무 진행을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태스크를 공유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토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지사항을 알릴 수 있는 뉴스피드를 달아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팀 내 관리자가 마음대로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쉐어포인트 사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트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뭐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라면 팀마다 사이트를 만들어서 팀원들끼리 협업을 진행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팀 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 아까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TFT 사이트라든가 프로젝트 사이트라든가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권한만 있다면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고 그 사이트의 관리자가 사이트를 다양한 목적으로 구성해서 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 사이트는 닫기 눌러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플래너에 대해 알아보죠. 플래너는 말 그대로 계획을 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는 어떤 작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작업을 누가 어떤 롤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이 얼마나 수행되었는지를 관리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진행되는 작업을 계획하에 잘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플래너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플래너도 화면을 통해 잠깐 보도록 할게요. 플래너에 접속하면 내가 포함되어져 있는, 내가 할 업무가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플랜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원하는 플랜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그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용자별로 할당되어 있는 작업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의 날짜가 표시된 건 작업 기한이 지났는데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표시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각각의 담당자들이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이 되었고 작업 상태가 어떠한지 효과적으로 작업을 관리할 때 쓰이는 도구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래너는 오피스 365의 플랜 중에 엔터프라이즈 플랜들이죠. E1, E3, 4, E5 그리고 에듀케이션 플랜 그리고 비즈니스 에센셜, 비즈니스 프리미엄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플랜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조금 다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오피스 365에 로그인했더니 플래너가 없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 플랜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조금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프로젝트라는 앱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프로젝트는 기능도 조금 더 고급화되어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라고 설명드리고 좀 넘어갈게요. 다음, 파워비아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파워비아이는 온라인 버전은 무료예요.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고 파워비아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시보드라는 걸 손쉽게 구성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도구예요. 대시보드는 웹에서 한 화면에
다양한 정보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찾아보고 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처에 널려 있는 많은 양의 정보들을 하나면에 딱 요약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이게 사용 방법이 아주 어려우냐? 그렇지 않아요. IT 부서의 도움 없이도 데이터를 잘 파악하고 있는 일반 사용자라면 누구나 대시보드를 쉽게 구성할 수 있어서 엑셀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조금 부족한 점을 느꼈던 사용자라면 파워 BI를 활용해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파워 BI 잠깐 살펴볼게요. 처음 파워 BI를 실행하시면 아무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파워 BI의 도움말이나 이런 사용 방법들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관련 학습 동영상이 올라오면 그걸 참고하셔서 파워 BI 직접 사용해 보시고요. 지금은 간단한 샘플을 보도록 할게요. 왼쪽 하단에 샘플을 클릭하신 다음 본인의 업종과 관련된 샘플, 지금은 영업 및 마케팅 샘플 한번 볼게요. 연결만 시켜주시면 파워 BI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샘플 데이터가 자동으로 열려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게 말씀드렸던 대시보드라는 거죠.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하나면에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는 거죠. 다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고정된 화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프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다 대시면 해당 지점에 값들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바 차트에서 바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바와 관련된 상세 페이지가 연결돼서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서 엑셀 2016에 새롭게 추가된 트리맵 차트인데요. 차트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정보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나고, 역시나 이 안에서도 클릭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차트들이 이렇게 연동돼서 표시가 되죠. 놀랍지요? 엑셀에서 구현할 수 없었던 조금 더 시각적이고 효과적인 데이터 전달을 파워 BI로 아주 손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엑셀만으로 부족함을 느꼈던 사용자라면 이제 오피스 365에는 파워 BI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워 BI 하면은 닫기 버튼 빠져나가도록 하죠. 지금 러프하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자세한 사용 방법을 앞으로 강좌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지금은 오피스 365에 전반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있구나 정도로 간단하게 좀 들어주세요. 자, 다음은 델브라는 서비스예요. 델브는 분석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오피스 365 전반에 걸쳐져 있는 문서 및 사용자 이런 것들을 검색해주고, 내가 최근에 자주 쓰는 문서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주고, 내 업무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내 업무 분석 이런 것들을 해주는 도구거든요. 델브 한번 들어가 보죠. 각각의 서비스들에 들어오시면 오피스 365에 대한 이해가 처음 보시는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상단에 이렇게 해당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라든가 이런 도움말들이 이렇게 큰 화면으로 열려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델브라면 델브에 대한 소개, 야머라면 야머에 대한 소개, 뭐 이런 것들이 위쪽에 표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링크를 통해서 해당 서비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도 있고, 이건 알고 나면 보지 않으셔도 되는 화면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닫기 버튼 눌러서 닫아주시면 실제 델브 화면을 더 크게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델브에 접속하시면 기본적으로 내가 최근에 사용했던 문서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왜 저희 일주일 전에는 내가 작성했던 문서인데 그거 어디에 저장되어 있지? 여러 드라이브들, 폴더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찾으신 적 있잖아요. 그런 검색 작업 필요 없이 그냥 오피스 365 안에서 내가 작업만 했다라고 하면 최근에 사용했던 사용 빈도가 높은 것들이 델브로만 들어오면 자동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델브가 수집하는 정보들은 오피스 365 안에서 활동하신 것들이에요. 오피스 365 설치되어 있다고 내 컴퓨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에서 막 작업한 것들이
정보가 수집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오피스 365 안에서 활동했던 정보들을 수집해서 이렇게 결과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델브는 오피스 그래프라는 서버가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 그래프는 사용자가 오피스 365에서 작업할 때 사용자와 동료가 서로 보내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계속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와 동료가 동일한 문서를 한꺼번에 수정을 하는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전자메일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문서를 공유한 사람이라든가, 이 사람의 관리자라든가, 동일한 관리자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신호들을 얘가 분석을 해서 관련되는 사람이다, 문서다 라고 파악되는 것들을 자동으로 모아주는 거지요. 하지만 아무거나 모아주지는 않아요. 여기 나오는 문서들은 당연히 지금 이 로그인한 사용자가 본다거나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들만 당연히 보여지겠지요. 자, 그래서 일단 내가 최근에 사용한 문서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동으로 수집이 됩니다. 라는 거 설명드렸고, 나랑 같이 협업을 자주 진행하는 사용자가 누가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이 사용자 정보들 보시면 되세요. 아래 사용자에도 나와 있지만 내 정보를 클릭하면 나의 프로필 정보들 자세하게 나오고, 최근 문서 나오고, 아래 협업을 자주 진행했던 사용자들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지요. 자, 그리고 이 주변 사용자들이 최근에 어떤 문서로 작업을 많이 했는지 이 사용자들이 검색한 문서들도 자동으로 수집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최근에 사용했던 문서, 협업을 자주 진행했던 사용자 이런 정보를 자동으로 모아줍니다. 한 가지 보셨고요. 또 한 가지 델브의 기능은 내 업무 분석이에요. 왼쪽에 있는 분석을 클릭해보면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내가 오피스 365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모임을 몇 시간 했고, 전자메일을 작성하는데 보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고, 업무에 집중한 시간이 얼마나 되고, 업무 시간 이후에 오버타임 근무를 얼마나 했다. 이런 내 업무 정보가 자동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거지요. 아래 내려보시면 모임 시간이 목표도 설정하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로 설정해 놓은 것보다 얼마나 초과했는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이런 것들, 모임의 습관이 되풀이 모임이 많은지, 긴 모임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오피스 365 안에서 업무만 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럼 알아서 델브가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자동으로 분석해 줍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많이 궁금하시죠? 델브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 업무가 분석이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향후 델브에 대한 학습이 이어질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가만히 있어도 내 업무도 분석이 되고 내가 자주 사용하는 문서나 나랑 협업을 자주 진행하는 사람들의 정보나 이런 것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델브라는 서비스였고요. 다음 비디오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요새는 유튜브의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이 워낙 대중화되어져 있죠. 그래서 교육도 실제 오프라인 교육도 많지만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교육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 비디오라는 서비스는 조직 내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할 다양한 동영상들을 관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IT 관리자인데 요번에 신입사원들이 입사를 했어요. 그럼 신입사원들이 봐야 할 학습 동영상이라든가 홍보 동영상이라든가 우리 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있잖아요. 그걸 개개인에게 다 배포해 주거나 아니면 URL 어디에 가서 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정을 가진 사람에게 채널을 만들어서 권한을 부여해 주면 본인의 오피스 365로 로그인해서 비디오 들어가 보면 본인이 시청해야 할 비디오가 자동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그냥 홈에 오시면 이런 모든 내가 볼 권한이 있는 모든 비디오가 다 보여지고요. 채널이라는 곳에 가시면 관리자가 나누어 놓은 기준에 의해 해당 채널 안에 관련 동영상들이 제공이 되지요. 자, 조직이 공유해야 하는 동영상, 비디오 정보들을 비디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익숙하시죠? 늘상 쓰던 이 오피스 프로그램이 여기서 클릭하시면 온라인 버전으로 열리는 거고 설치해서 로컬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까지는 익숙하실 것 같고요. 원노트는 낯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원노트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 그러니까 글자, 그림, 오디오, 비디오, 뭐 이런 모든 유형의 정보들을 한 곳에 수집할 수 있는 정보 수집 프로그램이에요. 원노트 활용하시면 다양한 유형의 정보들 정말 쉽게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노트를 통해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내가 바로바로 해야 할 것들, 떠오르는 이런 모든 것들을 원노트에 수집해놓고 원노트에 수집되어져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보고서를 만든다거나 기타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원노트도 나중에 자세하게 학습이 이루어질 거니까 원노트는 정보 수집 프로그램입니다. 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오피스 2013-16 설치하시면 원노트 로컬 버전도 같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온라인 버전 설치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까지 설명드렸어요. 다음, 스웨이 살펴보죠. 스웨이는 웹 기반의 캔버스에다가 자신의 생각이나 알리고자 하는, 발표하고자 하는 스토리,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을 꾸며놓고 웹상에서 자유자재로 발표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스웨이 역시 샘플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샘플을 살펴보도록 하죠. 스웨이 처음 접속하시면 시작하기 누르시고 이제 필요하다면 도움말 간단하게 살펴보시고 자, 샘플 하나 열어볼까요? 설명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스크롤하거나 살짝 밀거나 요즘 탭 기반의 기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손으로 살짝 밀거나 아래 단추를 사용해서 다음 화면을 보라는 얘기죠. 지금 저는 단추를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화면을 이동하면서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가 스웨이 라는 거죠.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보이게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단방향으로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스웨이로 어떤 발표 자료들 혹은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지 궁금하시면 추천 스웨이에서 아이디어 얻기 여기 다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안에 들어와서 스웨이로 이런 것들이 구현이 가능하구나 살펴보시고 그리고 템플릿으로 시작하게 하시면 아주 쉽게 스웨이를 경험해 보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자재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웨이라는 서비스였어요. 기타 보안과 준수 관리자는 관리자에게만 해당되는 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오피스 365의 사용자라면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을 거니까 관리자는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관리 권한이 있는 분들이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때 쓰는 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스토어는 기본적으로 오피스 365에서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는데 스토어에 가시면 저희가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오피스 365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앱들이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아직은 대부분 한글화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많지 않아요. 그래도 와서 내가 오피스 365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 보기 위해서 뭐 엑셀 관련된 앱들을 좀 설치해서 써볼 만한 게 있을까? 와서 보시면 이렇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도 있고요. 유료로 데이터 분석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유료로 제공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앱스토어 가서 내가 추가로 사서 쓸 수 있는 앱들도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순서대로 쭉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야머를 하나 빼놓고 설명을 드렸네요. 자, 야머는 기업용 SNS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데요. 우리 회사 구성원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하는 도구인 거죠. 야머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하다 보면 다양한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고 있는 조직 내 구성원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피드백해 주는 것만으로도 업무 처리가 빨라질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된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사례 같은 것들도 DB로 구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야머는 그룹의 구성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오피스 365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피스 365의 화면, 메인 화면 구성부터 서비스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셨으니까 이제 오피스 365의 개인 환경 설정 그리고 도움말 사용 방법을 마무리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365 개인 환경 설정은 처음 이제 오피스 365 로그인하시고 메인 화면이죠.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누르면 제공이 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테마로 바꾼다던가 오피스 365 처음 접속했을 때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오피스 365 홈페이지거든요. 그런데 나는 다른 서비스 거의 안 쓰고 메일을 주로 본다. 그러면 오피스 365 로그인했을 때 바로 메일 화면이 보이도록 시작 화면을 변경하실 수 있어요. 본인의 암호를 변경한다거나 알림이 있을 경우 알릴 건지 소리가 나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간단히 설정해 볼게요. 자, 기본 테마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하는 테마를 클릭하시면 바로 테마 변경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다양한 테마들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개인의 취향에 맞게 테마 선택하시고 아래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해당 테마가 설정이 되고요. 오피스 365의 시작 페이지는 기본이 홈페이지인데 내가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가 로그인했을 때 바로 보여지도록 시작 페이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하시려면 오피스 365를 로그아웃 했다 다시 들어와 보셔야 하는데 그건 각자 실습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원래대로 좀 돌려놓고 알림에 대한 옵션들은 체크 해제 정도니까 쉽게 이해가 가실 거고요. 기존 오피스 365의 암호를 변경하고 싶다. 암호 변경하는 메뉴도 이 안에 그리고 오피스 365 처음 설치할 때 국가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거 설정해 주시는 거 있는데 그 이후에 변경할 일이 있다. 그럼 여기서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한 개인 설정 옵션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걸 설명드렸고요. 왼쪽 상단에 이 버튼을 앱 시작 관리자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앱 시작 관리자에 이제 이 타일의 순서대로 똑같이 타일들이 보여지는데 메인 화면에 있는 타일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앱 시작 관리자에 있는 건 다른 화면에 있다가 늘 다른 앱으로 이동할 때, 다른 서비스로 이동할 때 얘를 누르기 때문에 얘도 자주 쓰실 텐데 여기 있는 것들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 마음대로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내가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있겠지요. 그런 것들은 마우스 오른쪽 크기 조정,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한다거나 조금 더 작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다. 그러면 해당 서비스를 탐색 모음에 고정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탐색 모음에 고정하시게 되면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주 쓰는 거 그냥 타일 안 누르고 여기서 바로 눌러서 가게 할 수도 있겠구나 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해당 서비스를 실행할 때 클릭하시면 지금 이 창에서 열리게 되잖아요. 근데 새 탭에서 열겠다거나 홈에서 고정 해제는 지금 이게 홈이에요. 나는 플래너 자주 안 써. 이런 거 없어도 되겠어.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거나 타일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점점을 누르시고 홈에서 고정 해제하면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앱 시작 관리자 이 홈 화면에서 해제된 앱을 다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내 모든 앱 보기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오피스 365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앱들이 표시가 될 거예요. 해당 앱에 점점점 버튼을 누르고 앱 시작 관리자에 고정하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기본 순서가 처음 보여지던 요 순서거든요. 근데 이걸 오름차순 정렬해서 보이게 한다거나 내림차순 정렬해서 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정렬도 가능합니다. 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디에 있건 메인으로 갈 때는 오피스 365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오피스 365의 개인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앱 시작 관리자랑 설정 살펴보셨고요. 이제 마지막 오피스 365의 도움말 좀 살펴볼게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혹은 오피스 365를 사용하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경우는 도움말을 클릭하시면 바로 도움말 창이 나타나고 지금 제가 야머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기업용 SNS라는 큰 설명을 들으셨지만 난 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아래 도움말 정보가 이렇게 쭉 보여요. 클릭하시면 해당 도움말 페이지로 바로 이동되죠.
이렇게 도움말에 접속하실 수도 있으나 이 URL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support.office.com 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도움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서포트해주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궁금한 오피스 365와 궁금한 많은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 오피스 365의 도움말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어떻게 첫 강의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은 비디오 채널 오피스 365 기초에서 활용까지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피스 365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